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1,4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또 백신 수송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 배송 기간도 단축하는 등 백신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경호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490명 발생했는데 지금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2주 연속으로 1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첫 질문 드릴 때 뭐 감소세나 확산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주 미미한 수치지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그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은 그 지난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이제 1,670명. 그러니까 그 전주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1.8% 약간 감소했는데,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한 3.9%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한 12.1% 감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네. 수도권도 뭐 큰 차이 나지만 약간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수도권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 2주간 특히 이제 18시 이후에 4명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할 경우에는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한 좀 기추가 많이 주목됐는데 일단 뭐 3.9%는 것이 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계속 좀 감소세가 이어질지 이건 좀 계속 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현행 거리 두기를 한 달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됐고 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포함하면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조금은 실험적인 사전 조치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국민 백신 접종률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통한 보호 이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될 텐데 요즘 굉장히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자로 3천만 명 이상이 이제 1차 접종을 하셨고 지금 2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1차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좀 시도하기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일부분이지만 조금씩 방역을 완화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랜 방역 피로도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고육축제처럼 이제 일부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확진자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지 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추석 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지난주라고 해야겠네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망 중에 하나는 5일에서 20일 사이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다. 정확하게 수치까지 언급을 했어요. 2,300여 명까지 찍고 이제 내려올 거란 얘기인데 어떻게 이 전망을 보시는지요? 네, 그 어떤 수리 예측 모델을 상황하는 어떤 그 변수들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 특히 이제 병상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한 면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고 또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 또 뭐 정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대면 접촉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아직 1,700명대에서 이제 한 2, 3주 내로 2,300명대로 갑자기 또 증가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예. 조금 더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2,300명보다 조금 덜 나왔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의 영향 그리고 10월 초에 있는 어떤 대체 공휴일의 영향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아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완화, 특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을 대상으로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아직 시작은 안 되고 발표는 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식당 카페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또 병원이나 어떤 이런 데도 이제 주치 환자들 분들이 좀 증가하는 것 같아서 또 좀 날씨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방역 긴장도 조금
되시는 건 아닌지 예. 우리가 조금 더 좀 다시 한번 긴장도를 좀 다시 추스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 뒤에 또다시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죠. 계속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들려오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제 젊은 층 자체가 이제 발생 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돌파 감염 자체가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젊은 층 분들은 고령층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백신 접종을 했는데 좀 나중에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먼저 받으신 분들보다 돌파 감염 비율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젊은 연령대층이 사회 활동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또 백신별로도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뛰어나지만 감염 예방 효과 자체는 또 백신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은 언제 좀 다 좀 보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뮤 변이 바이러스죠. 이게 이제 국내에서 확인이 된 건데 3명 정도가 뮤 변이 감염자다. 이게 일단 어떤 특성의 바이러스인지 기존에 뭐 우리 델타 변이는 워낙에 많이 학습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뮤 변이는 어떤 변입니까? 네, 일단 WHO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델타 변이와 같이 주요 우려 변이 4종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뛰어나고 감염됐을 때 중증화 위험률이 높고 또 백신에 의한 면역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백신들이 이제 주요 우려 변이 4종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주요 우려 변이의 어떤 동일한 변이를 가지면서 일부 국가에서 유행이 확인됐을 때 이것은 우리가 기타 관심이 필요한 변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예. 뮤 변이가 출현하기 전에 이제 관심 변이 기타 변이가 7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종만 남고 4종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덜 기울여도 되겠다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예. 아직 뮤 변이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한 단계인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전 세계적인 모니터링 연구 결과들을 좀 지켜보면서 네. 또 해외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단계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뮤 변이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는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백신을 잘 접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백신 잘못 접종하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오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혹시 뭐 면역 생성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오접종이 발생한 사례의 어떤 경위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보도된 바로는 이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온 것들을 먼저 접종해야 되는데 냉장 온도 2도에서 8도씨는 한 31일까지 보관이 가능한데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쓰게 되면은 먼저 들어왔던 것들이 한 달이 지나면서 하루 정도 지난 백신이 접종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경위를 좀 파악해서 어떤 냉장고 백신하는 어떤 그 보관하는 순서를 이렇게 좀 변화를 한다든지 유효기한을 좀 크게 써놓는다든지 병에 작게 써 있으면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신 도입 시기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이러한 현장에서의 작업 또 오접종 방지를 위한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접종 사례들도 사실 구분을 해보면 화이자를 맞춰야 되는데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췄다든지 이제 그런 사례들도 오접종이지만 권고 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는 얘기는 원래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백신을 맞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항체가 형성되기 위함인데 만약에 권고 기한이 지난 백신을 잘못 맞았을 경우에는 항체가 형성이 뭐 더딘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된 바는 없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가능성 그렇다고 또 항체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연구도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백신 회사에서 이제 정한 31일, 32일은 안 되고 31일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예. 좀 정해놓은 백신 제조회사의 권고 유통기한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뭐 이렇게 32일은 갑자기 뭐 효과가 없어지는 갑자기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면역 효과 떨어지거나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는 않는지 예.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는
어떤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례들 중에 백신을 5접종 받으신 분이 나는 항체가가 좀 낮게 형성될 것 같으니 뭐 다시 맞춰달라, 다시 백신을 놔달라 하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1차 접종인 경우에는 뭐 3주나 4주 후에 이제 2차 접종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고위험군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 우리가 정해지게 되면은 네. 그분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다면 추가적인 3차 접종까지 아마도 이제 고위험군은 3차 접종이 표준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까지 우리가 하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하지 않는지 또 생성된 중화항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오접종, 과다접종 이런 문제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백신 불신론자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백신 불신론이나 무용론을 하셨던 일부 백신 안 맞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되셔서 중증화되거나 사망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학적인 데이터로 충분히 신뢰하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대부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습득하신 정보를 파악하셨을 때 백신을 맞는 것이 효과가 있고 맞는 것이 이상 반응이 있지만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맞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신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백신 접종 무용론에 대해서는 뭐 모든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좀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서 또 이게 뭐 무용론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국내외 자료라든지 해외 자료를 특히 이제 뭐 전문가 단체는 정부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들이 계속 좀 지속돼서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그 정부를 믿고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하고 계신데 일단 목표는 추석 전에 국민 70%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였잖아요.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도입된 수급된 백신의 양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지금 백신 재고량도 충분한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국민 접종 참여율도 높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중간에 큰 백신의 어떤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은 아마 이제 대량으로 폐기되는 게 없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1차 접종이라는 것은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1차 접종 달성의 어떤 것에 너무 만족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보다 2차 접종 완료율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고위험군이 감염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아직도 고위험군인데 1차 접종도 안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계속 살펴서 맞으실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적인 1차 접종 70% 그리고 2차 접종 접종 완료율 70%까지 또 더 나가서 이제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민을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특히 고령층 90% 이제 일반 국민들 80% 이상 접종 목표까지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백신 수급이라든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 자체는 좀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게 계속 추가적인 혜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보상제들이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백신 접종 맞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감염됐을 때 생기는 큰 어떤 건강 위중증이나 사망 위험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분리해서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 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더 일상에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센티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내가 백신 접종을 하시면 보다 좀 일상생활 또 대면 접촉이나 사회활동의 폭이 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물론 이제 그것에서 정부는 이제 방역 지침에 적용하고 또 정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민간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본인의 어떤 그 소비라든지 매출에도 도움이 되시고 방역적으로 안전한 그런 인센티브들이 좀 많이 확대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